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언론들이 떠드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진짜 본질을 가리고 있는 연막에 불과합니다. 오늘 2026년 3월 2일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과 워싱턴의 최고위급 싱크탱크에서 쏟아져 나온 실시간 기밀 데이터와 전망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사태의 진짜 타겟은 이란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과 이란을 둘러싼 일련의 군사적 압박, 이 모든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은 결국 중국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설계된 도널드 트럼프의 미친 대전략이자 시진핑 주석을 향한 치명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메네이의 죽음이 왜 중국 붕괴의 시작점이 되는지, 전 세계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의 소름 돋는 전략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2026년 중국 경제의 급박한 상황을 가장 깊이 있고 날카롭게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국제 정세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이 왜 붕괴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경제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 바로 에너지를 봐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입니다.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고 전 세계의 덤핑으로 물건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석유 자급률이 30%도 되지 않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마다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석유를 정상적인 루트로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른바 섀도우 플리트, 즉 위치 추적기를 끈 유령선들을 동원해 중국의 소규모 민간 정유사들인 팁밭에 정상가보다 배럴당 $10에서 $15나 싼 헐값에 석유를 넘겨왔습니다. 여기서 제재의 대상을 두리뭉실하게 부르지 않고 실명을 명확히 거론하겠습니다. 이란 헐값 석유를 몰래 들여오는 주범은 바로 산둥성에 밀집한 이 소형 민간 정유사 팁파스들입니다. 중국 수입 원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란의 밀수출 석유였습니다. 중국은 이란이 던져주는 이 값싼 석유 덕분에 미국의 관세 폭탄과 공급망 교란 속에서도 억지로 제조업 단가를 낮추며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거래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되었습니다. 이들의 달러 세탁을 돕고 배후에서 자금을 전담해온 거대한 그림자 금융망이 바로 중국의 쿤룬은행입니다. 시진핑의 오랜 꿈인 페트로 위안, 즉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야망의 핵심 파트너가 바로 하메네이 체제의 이란과 쿤룬은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39년생, 올해 87세인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란은 이미 2024년 5월 강경파이자 유력한 후계자였던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헬기 추락으로 급사한 이후부터 심각한 권력 공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불씨가 이번 최고 지도자의 사망과 함께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란 내부는 극심한 권력 투쟁과 시위로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연한 내전이 아닙니다.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군부 강경파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리고 온건파 행정부 간의 피 튀기는 3파전 유혈 투쟁으로 번지며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란의 군부인 혁명 수비대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석유 시추 시설과 항만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유령선들의 닻이 멈춰선 것입니다. 중국에게 이는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닙니다. 경제의 심장으로 들어오던 피가 멈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필연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이란 석유가 막히면 중국은 같은 반미 진영인 러시아한테서 석유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은 여기서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로 혈맹이라 굳게 믿었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치명적 배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력이 극도로 소모된 러시아의 푸틴은 2026년 이 기회를 틈타 시진핑의 등에 아주 깊고 날카로운 칼을 꽂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핵심 육상 파이프라인인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은 이미 송유 용량이 100% 포화 상태라 물리적으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더 보낼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입니다. 해상 운송마저 미국의 촘촘한 제재망에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푸틴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히려 푸틴은 다급해진 중국을 향해 과거의 우호적 우정 가격을 전면 폐기하고 국제 시세 이상의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씌우며 중국의 국부를 무자비하게 뜯어내고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이란이라는 만만한 동아줄이 끊어진 중국은 이제 러시아라는 강도의 바가지 상술에 피 같은 달러를 뜯기는 처참한 호구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소름 돋는 전략을 봐야 합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직접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거나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2025년 1월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즉 이미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참모진들은 더 이상 중국과 직접 치고받는 하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전략은 이른바 우회적 질식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2025년 취임 직후부터 지난 1년여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대중국 보편 관세 60% 폭탄이 중국의 체력을 서서히 빼놓는 제비였다면 이번 하메네이 사망을 기점으로 한 에너지 밸브 차단은 숨통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카운터펀치입니다. 트럼프의 노림수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공장을 멈추게 하려면 중국의 배를 때릴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들어가는 파이프관의 밸브를 잠가버리면 된다. 하메네이의 건강 악화와 이란의 내부 불안은 이미 정보망을 통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한 중동의 지정학적 압박을 방관 혹은 암묵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이 혼란에 빠지자 미국은 2026년 3월 2일자로 즉각적인 해상 봉쇄 수준의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점령을 발동했습니다. 명분은 이란의 테러 자금줄 차단 및 혼란 수습이지만 실질적인 타겟은 이란의 석유를 실어 나르는 중국의 국영 해운사들과 위안화 결제망에 참여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특히 이란 헐값 석유를 싹쓸이하던 산둥성의 소형 민간 정유사 티팟들의 숨통을 조이고 이들의 달러 세탁을 전담해온 쿤룬은행을 글로벌 국제은행 간통신협회 망에서 완벽하게 찢어버리며 퇴출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미군 한 명 희생시키지 않은 채 이란발 중동 위기라는 완벽한 명분을 이용해 중국의 에너지 보급로를 합법적이고 국제적인 지지 속에서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지정학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전략을 두고 미쳤다, 천재적이다 라고 혀를 내두르는 이유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란을 돕자니 중동의 수렁에 직접 발을 담그게 되어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고 가만히 있자니 경제가 말라 죽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6년 중국 내부는 어떤 상황일까요? 3월 2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내부 지표들은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직후 중국 내 에너지 선물 시장은 패닉 바잉으로 인해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타격은 제조업 연쇄 부도입니다. 값싼 이란산 석유로 겨우겨우 연명하던 중국의 저가 제조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에너지 비용 폭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미 디플레이션과 내수 침체로 물건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 단가가 올라버리니 공장 문을 닫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광둥성, 저장성 등
중국의 핵심 공업지대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만 개의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야반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격은 실업 폭동입니다.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이미 골마 터진 중국의 고용 시장은 이번 공장 연쇄 부도로 완전히 폭발 직전입니다. 중국 당국은 한때 통계를 중단했다가 2024년부터 재학생을 제외하는 등의 통계 마사지를 통해 실업률을 억지로 낮춰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2026년 체감 청년 실업률은 40%를 아득히 돌파했습니다. 부모 연금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전업 자녀들이 공장 부도와 가계 파탄으로 인해 폭도로 변하기 직전입니다. 수천만 명의 농민공들과 대졸 백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밀란입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막대한 공안 유지비를 쏟아부어야 하지만 이미 지방정부의 부채는 수경원을 넘어 파산 상태입니다. 세 번째 타격, 가장 치명적인 금융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이란 석유를 몰래 들여오며 이익을 챙기던 중국의 지방은행들과 그림자 금융은 자금줄이 끊기며 뱅크런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과거 2024년 초에 이미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헝다나 비구이 위안 사태로 이미 신뢰를 잃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2026년 시점에서는 철지난 과거 뉴스에 불과합니다. 지금 2026년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진짜 시한폭탄은 바로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의 일경 7천조 원대 부채 만기 연쇄 폭발입니다. 이 엄청난 외관과 엮여있던 지방 중소형 촌진은행들의 실질적 파산 사태가 덮치면서 이 지방은행들이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인민들은 은행에서 자신의 돈을 빼내기 위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동한 금융 제재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글로벌 자본들이 차이나 이런 즉 중국 엑소더스를 결행하며 위안화 가치는 역사적 최저점으로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경제 붕괴 속에서 경제가 무너지면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대만을 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 미 펜타곤 국방부에서 흘러나온 가상 분석 데이터는 이 우려를 군사적 팩트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으로 예상되었던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결국 전쟁의 피, 기름입니다. 이란산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러시아마저 바가지를 씌우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가 전략 비축유는 내수용으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 하늘에 전투기를 띄울 고순도 항공유도 없고 대만 해협을 건널 수백 척의 군함과 상륙함을 움직일 막대한 양의 디젤 연료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상황에서 바다를 건너는 상륙전을 감행하는 것은 인민해방군을 받아 한가운데서 관짝에 가두는 집단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타격 하나로 아시아 최대의 안보 위협마저 단숨에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워싱턴 DC의 유력 싱크탱크인 CI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브루킹스 연구소는 긴급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은 단순한 중동 독재자의 죽음이 아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던 반미 축의 척추가 부러진 것이며 그 하중은 고스란히 중국의 경제적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태평양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이 10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은 완전히 폐기되었다. 현재의 에너지 단절과 자본 유출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은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급진적인 구조적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겉으로는 이란 국민의 평화로운 미래를 지지하며 중동의 안정을 원한다는 극히 원론적이고 외교적인 성명만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에 민주적 혹은 친서방적인 과도 정부가 들어서도록 마쿠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 조화를 지금 당장 가속화하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2일 오전 미국의 주도해 유럽연합과 인도,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이란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재편 회의를 소집하면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당신들의 자리는 없다는 최종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대1로의 중동 거점 역시 하메네이의 죽음과 함께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25년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으며 무려 4천억 달러, 약 530조 원을 이란의 인프라와 통신, 군사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은 이란을 중국의 완벽한 속국으로 만들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기 위한 시진핑의 야심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이란 정권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이 투자했던 항만과 철도는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란 민중들은 우리의 자원을 중국의 헐값에 팔아넘긴 독재 정권을 심판하자며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현지에 파견했던 기업인들과 기술자들은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탈출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실시간으로 외신을 통해 타전되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시진핑 지도부를 향한 중국 내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왜 독재자들의 배만 불려주었느냐는 비판이 인터넷 통제를 뚫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 내부에서도 시진핑의 사면임과 외교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오며 권력 누수 현상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켜보신 끝에 필연적으로 남는 가장 중요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데? 결론부터 아주 명쾌하고 사이다처럼 짚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대한민국 경제의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이자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는 거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중국의 불법적인 저가 덤핑 제조업 공세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장들이 부도로 멈춰서고 전 세계 시장에 밀어내던 덤핑 물량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고사 직전까지 신음하던 한국의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단숨에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배제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K조선업과 K방사는 전 세계의 대체 불가능한 수주를 싹쓸이하는 역대급 슈퍼사이클의 반사이익을 고스란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목숨 걸고 쫓아오던 반도체 첨단 산업은 이번 사태로 인한 붕괴로 영원히 좁힐 수 없는 초격차의 황금기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글로벌 수주 물량이 붕괴하는 중국을 철저히 떠나 가장 안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훔치고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시장을 교란하며 무력으로 주변국을 협박하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중국.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세계의 중심일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전략가와 미국이라는 거대한 패권국은 중국을 직접 때리는 대신 중국을 바치고 있던 이란이라는 가장 취약한 기둥 하나를 정교하게 박살냄으로써 중국 경제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은 역사의 우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우연을 기회로 만들어 적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자
미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중국이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썩어 문드러지며 붕괴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2026년 오늘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몽은 없습니다. 오직 깨어난 현실의 악몽만이 시진핑과 공산당의 목을 조르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공급망은 이미 중국을 떠나 인도, 동남아, 북미, 그리고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대한민국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또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중국의 붕괴가 불러올 글로벌 경제의 나비 효과,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포지션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하고 충격적인 분석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글로벌 심층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